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up. 이명박 전 대통령의 BD1 이명박 vs 이명박 측근 대결 진실은 밝혀진다. 이명박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두고 있다. 검찰 출두만이 아니라 당장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존재다. 현재 쏟아지는 비리 내용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그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검찰 출두를 앞두고 이명박 측근은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어차피 검찰 출두 후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일 것이다. 지금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발언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니 말이다. 아시다시피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은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명박이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월급이 중요했을까? 그들에겐 세발의 비 같은 월급을 가지고 여전히 이미지 포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최근 파이시티 비리가 터졌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이 뒤늦게 폭로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종료 50일 전에 문제가 많았던 파이시티는 사업 확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거액이 오간 이팔성 우리은행 회장은 파이시티에 5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했다. 중국 사업을 한다며 대출한 5천억 중 3천억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3천억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파이시티 사업을 허가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였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다. 그렇게 묻힌 사건이 물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보도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명박 시절의 차원외교 비리 사건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말도 안 되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졌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시절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0조가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경악스러운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를 구매하는 과정도 포스코 투자와
방식이 동일하다.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조 가까운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외 은밀한 곳으로 옮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 이것도 모자라 김윤옥 명품 가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천동 GR1이라는 측근의 고발 중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 수천만 원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선거 전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명품 가방에 거액이 담겨 있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뇌물을 준 이들이 이명박 부부를 협박했고 당선 뒤에도 청와대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은 정 전 의원의 발언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명품 가방 하나를 받고 돌려준 사건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찾아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한 그들에게 이 명품 가방은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명박 구속만이 아니라 이명박 일가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이명박 수사는 검찰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모두 증언해서 나온 결과들이다.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은 그렇게 한때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이들의 입에서 모두 나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14일 검찰 출두한 이명박은 검찰이 아닌 이명박 측근들과 싸워야만 한다. 역대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국민 혈세 수십 조가 사라졌다. 이 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이명박 일가가 얼마나 연루되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스위스 계좌로 갔다는 전문학적 금액도 확인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비리로 취득한 이명박 일가의 돈들 역시 모두 환수해야만 이 사건은 끝날 수 있다. 지금이 아니라면 그 어떤 발언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니 말이다. 아시다시피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 변호인단은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에게 이명박이 전 재산을 환원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는 주장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월급이 중요했을까? 그들에겐 세 발의 비 같은 월급을 가지고
여전히 이미지 포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최근 파이시티 비리가 터졌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사장이 뒤늦게 복무. 그것만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시절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30조가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경악스러운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를 구매하는 과정도 포스코 투자와 방식이 동일하다.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과정에서 스위스 은행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조 가까운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외 은밀한 곳으로 옮겼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 이것도 모자라 김윤옥 명품 가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천동 GR1이라는 측근의 고발 중 하나는 바로 이 사건이었다. 수천만 원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종료 50일 전에 문제가 많았던 파이시티는 사업 확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거액이 오간 이팔성 우리은행 회장은 파이시티에 5천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대출했다. 중국 사업을 한다며 대출한 5천억 중 3천억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3천억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 파이시티 사업을 허가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였고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다. 그렇게 묻힌 사건이 물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근 보도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명박 시절의 차원외교 비리 사건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포스코가 말도 안 되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졌다.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이명박 전 대통령의 BD1 이명박 vs 이명박 측근 대결 진실은 밝혀진다. 이명박의 검찰 출두를 하루 앞두고 있다. 검찰 출두만이 아니라 당장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존재다. 현재 쏟아지는 비리 내용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비리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존재라는 점에서 이명박과 그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속되어야 한다. 검찰 출두를 앞두고 이명박 측근은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어차피 검찰 출두 후 모든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일 것이다. 선거 전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던 사건이다. 하지만 명품 가방에 거액이 담겨 있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뇌물을 준 이들이 이명박 부부를 협박했고 당선 뒤에도 청와대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은 정 전 의원의 발언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명품 가방 하나를 받고 돌려준 사건을 가지고 청와대까지 찾아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한 그들에게 이 명품 가방은 문제가 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명박 구속만이 아니라 이명박 일가 모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한다. 이명박 수사는 검찰과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이명박의 측근들이 모두 증언해서 나온 결과들이다. 수많은 증언과 자료들은 그렇게 한때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이들의 입에서 모두 나온